전 세계에서 아주 조용하지만 사회 전체의 질서를 뒤흔들 만한 거대한 균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의 문화와 의식을 지배해온 알코올, 축제와 슬픔, 기쁨과 위로, 인간의 감정을 잇는 매개체였던 이 술이 지금 청년들의 손에서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때 어른이 되는 의식처럼 여겨지던 음주 문화가 이제는 경계해야 할 습관, 심지어 시대에 뒤처진 행위로 취급되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한 세대 전체가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산업을 뒤흔드는 전 세계적 가치관의 대전환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용한 혁명은 이미 우리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은 흔히 술을 잘 마시는 나라, 회식 문화가 심한 나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놀랍게도 2019년 OECD 주류 소비량을 보면 한국은 평균 수준입니다. 물론 다른 나라가 도수가 높은 술을 더 많이 마신다는 점도 있지만 중요한 건 2010년대 후반 이후 젊은 세대의 음주량이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019년을 마지막으로 공식 통계가 발표되진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순위는 크게 변하지 않았을 것이다. 즉, 한국 역시 세계적인 탈알코올 트렌드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의미죠.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수천 년 동안 인간의 삶에 스며든 술이라는 존재가 왜 지금, 왜 이 세대에게서 이렇게 빠르게 멀어지고 있는 걸까요? 술을 즐기지 않는 문화는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건강 때문도, 종교 때문도, 단순히 숙취가 힘들어서도 아닙니다. 젊은 세대는 알코올을 삶의 필수 요소가 아닌 위험 요소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수의 위험, 다음날의 손실, 생산성의 저하. 오늘의 청년들은 점점 더 명확하고 계산적인 삶을 선택하고 있죠. 그런데 이 문화 변화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거대한 충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자영업 시장입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자영업 위기가 심각하다는 경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 예측조차 가벼워 보일 정도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자영업은 이미 구조적으로 사양산업 단계에 들어섰다고 말합니다.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오게 된 걸까요? 한국 자영업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공급 과잉입니다. 자영업자 수가 너무 많다는 말이죠. 실제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내수 시장 규모에 비해 한국 자영업 시장은 언제나 포화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폐업을 엄청나게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수치상 공급 과잉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놓는 자영업 살리기 대책은 애초부터 효과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좀 잔인한 말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전문가들은 자영업 문제 해법을 자영업자 감소로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폐업 비용을 지원해서 출구를 열어주자는 말이죠. 일본의 사례를 들어 관광객 유치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건 정부가 혼자서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렇듯 공급 과잉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 자영업자가 극심하게 힘든 건 수요의 문제도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소비 자체도 줄어들었고 앞서 말한 알코올 소비량도 줄어들었으니까요. 지금 자영업을 더 깊은 위기로 밀어넣고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수요의 붕괴입니다. 경기 침체로 소비가 줄어들었고 여기에 청년들이 빠르게 술 문화를 떠나면서 알코올 소비량도 줄어들었습니다. 자영업에서 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고 마진도 많이 남기 때문에 술집, 유흥업은 물론 한국 자영업 전체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통계로 봐도 점점 술을 적게 마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2015년 1인당 순수 알코올 소비량 9.1리터를 기록한 뒤 알코올 소비량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는 OECD 평균과 비슷했지만 지금은 확연히 낮아졌죠. 주류 출고량도 2015년 약 407만 4천 킬로리터에서 2023년 362만 킬로리터로 감소했고 소주 출고량도 많이 줄었습니다. 실제로 주류 업계에서는 젊은 대학생과 직장인의 소주 소비가 줄어든 탓이라고 분석하고 있고요. 경찰청의 통계를 보면 확 와닿습니다. 2016년 약 2만 1,900건이었던 음주 소란 통고 처분은 2023년 약 6,300건으로 약 72%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한국만의 문제일까요? 젊은 층의 알코올 소비량 감소는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일본의 경우 1994년 기준 맥주 연간 출하량이 700만 킬로리터를 넘으며 정점을 찍은 뒤 해마다 감소해 2023년 약 205킬로리터 아래까지 내려가며 70% 이상 감소한 수치를 보였죠.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2056년 최고점 대비 90%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금주 현상이 퍼지고 있는데 일본 인터넷 업체 빅로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본 20세에서 24세의 약 82%는 일상에서 술을 마시고 싶지 않다고 응답했죠. 무엇보다 시선도 좋지 않습니다. 남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일본의 특성과 더해져서 술자리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시선이 과거에도 안 좋았지만 지금은 더 나빠졌죠. 일본의 술 소비량 감소는 정부 입장에서도 골칫거리입니다. 안 그래도 세금이 부족하고 연금 때문에 난리인데 술 소비량이 줄어들면 다른 곳에서 증세하는 것밖에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2022년 일본 국세청이 나서서 술이라도 마셔달라는 캠페인 사케 비바까지 열었습니다. 미국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갤럽이 2023년에 발표한 세대별 주류 소비 현황 조사에서 2001년에서 2023년 사이 18세에서 34세 성인 가운데 정기적으로 음주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62%로 20년 전에 비해 약 10%포인트 줄었죠. 18세에서 54세 성인의 과음 비율도 20년 전에 비해 감소했습니다. 맥주하면 떠오르는 나라인 독일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독일은 과거부터 꾸준히 OECD 평균보다 술을 많이 마시는 나라였고 특히 맥주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여전히 OECD 평균보다는 훨씬 많이 마시는 나라이지만 2013년과 2023년 사이 1인당 연간 맥주 소비량은 약 26% 가까이 감소했고 알코올 소비량 자체도 감소하는 추세죠. 독일의 대표 맥주 축제인 옥토버페스트도 최초로 무알코올 맥주 전용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영국은 아예 24세 이하 성인의 4명 중 1명이 금주자로 분류되며 2002년 인구에서 약 67%가 일주일 내에 술을 마셨다고 응답했지만 2019년 기준 약 42%로 줄어들었죠. 지금은 더 줄어들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WHO가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의 알코올 소비량은 2005년에서 2015년 사이 증가하다가 2015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알코올 소비량 감소를 이끈 것은 젊은 층입니다.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국가들은 아예 국가 전체의 알코올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죠. 동남아를 비롯한 몇몇 국가에서는 소비량이 늘어난 국가도 있지만 젊은 층의 알코올 소비량은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횟수만 줄어든 게 아닙니다. 한 번에 마시는 술의 양도 줄어들었죠. 소버 큐리어스라는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소버 큐리어스는 맨정신이라는 뜻의 소버와 호기심을 뜻하는 큐리어스를 결합한 단어로 술 없이 살아보면 뭐가 좋아질까 스스로 탐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말합니다. 꼭 금주를 선언한 건 아니지만 술을 왜 마시는지에 대해 스스로 묻고 술이 없는 삶을 선택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요즘 젊은 세대들에서 특히 빠르게 확산하는 문화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변화는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건강과 웰빙, 정신적 안정, 경제적 현실이 맞물리며 만들어낸 사회적 변화죠. 특히 건강의식이 높아진 젊은 층은 과거보다 훨씬 철저하게 자기 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루 한 잔은 약이라는 오래된 믿음은 사라졌고 적당한 음주조차 건강에 해롭다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조사에 따르면 5년 사이 적당한 음주도 건강에 해롭다고 보는 비율이 39%에서 52%로 늘었습니다. 제로 칼로리 음료, 무알콜 음료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배경에도 바로 건강 우선 가치가 있습니다. 주류 업계 전문가들은 지금 세대를 가장 건강한 세대라고 부르며 앞으로 주류 시장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 전망합니다. 건강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 거죠. 정신건강 역시 큰 이유입니다. 알코올이 불안과 우울을 악화시킨다는 사실은 이미 상식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죠. 많은 사람들은 젊은 세대가 불안정하니
오히려 술을 더 찾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죠. 정신 건강을 중시하는 세대일수록 술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술은 잠깐의 기분 전환을 줄 뿐 현실의 불안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다음날 컨디션은 무너지고 자신감과 집중력은 떨어집니다. 오늘의 청년들은 술을 해결책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문제로 보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들을 불안 세대라 부릅니다. 과잉 보호된 성장 환경과 온라인 세계의 과도한 노출이 이들의 방어적 성향을 강화했습니다. 현실에서는 안전하게 보호받았지만 온라인에서는 무제한적 자극에 노출되었죠. 그 결과 젊은 세대는 도전보다는 안정, 모험보다는 절제, 일탈보다는 관리에 집중합니다. 음주, 폭력, 흡연, 교통사고 등 위험 행동 감소는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이 세대의 방어적 성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관계의 확산도 술 소비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과거에는 사람을 만나 술을 마시는 것이 일상의 일부였지만 이제는 온라인 커뮤니티, 영상통화, SNS 게임 등 다양한 놀이터가 존재합니다. 직접 만나는 횟수가 줄어드니 술을 마실 필요도 자연히 줄어드는 것이죠. 또한 과거 술자리에서 했던 실수는 기억 속에서만 남았지만 지금은 디지털 기록으로 영원히 남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술에 취해 실수하는 것은 더 이상 간단히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경제적 현실도 술 소비를 줄이는 원인입니다. 높아진 집값, 임대료, 불안정한 일자리, 높은 생활비, 미래가 불확실할수록 젊은 층은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했습니다. 술은 줄이기 쉬운 지출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미래 대비 차원에서 합리적 선택이 된 것이죠. 설문조사에서도 왜 술을 적게 마시느냐는 질문에 항상 상위권 답변은 돈이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음주 문화는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모임 제한으로 술자리 자체가 줄었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술 없이 생활하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이 습관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뉴노멀, 즉 위기 이후 새롭게 자리 잡은 일상이 음주 이탈을 가속화했습니다. 주류 시장 역시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흐름은 무알코올, 저알코올 제품의 폭발적 성장입니다. 아사히와 글로벌 업체들은 스타트업 투자, 무알코올 맥주와 위스키, 데킬라, 진, 와인 등 다양한 제품 출시로 시장 선점에 나섰습니다. 한국 무알코올 시장은 2014년 81억에서 2021년 415억, 2024년 약 20원 규모로 성장했고 미국은 1년 만에 2배 성장하며 매년 5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028년까지 무알코올 시장이 258% 확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두 번째 흐름은 술의 미식화입니다. 과거 마시고 죽자 문화는 사라지고 커피와 와인처럼 맛과 경험을 즐기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천천히 향과 맛을 음미하고 경험을 즐기는 방식으로 술이 재정이 되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이 맛있는 술을 찾으면서 오히려 고급주의 매출은 성장했고요. 이처럼 건강과 정신, 경제, 사회적 변화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젊은 세대가 선택한 새로운 음주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술 문화는 더 이상 단순히 마시는 행위가 아닙니다. 건강과 정신, 경제적 현실, 그리고 사회적 변화가 맞물리며 술의 의미 자체가 재정이 되고 있죠. 젊은 세대는 단순한 음주가 아닌 경험과 미식, 자기관리와 정신건강을 최우선으로 두며 선택합니다. 이들은 술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술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주류 산업 역시 이러한 변화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무알코올, 저알코올 제품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맛과 향, 경험을 강조하는 프리미엄 전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술 시장은 단순한 음주 소비가 아니라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과 문화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술을 선택하거나 피하는 이유는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건강과 정신, 경제적 선택, 그리고 사회적 책임이 결합된 결과이죠. 이 흐름은 단순한 세대적 특징이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간 이어질 변화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결국 술 문화의 변화는 우리 사회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건강과 웰빙, 정신적 안정과 합리적 선택을 중시하는 가치가 주류가 되고 미래 세대의 음주 문화는 더 이상 마시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고 즐기는 것으로 진화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술을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가치와 문화를 함께 만들어갈 것인가. 그 선택이 개인의 삶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과 문화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